21년 100마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A가 마이너스 1,1이고 B가 2,-3이고 A, B의 길이는 그냥 공식에다 숫자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 공식이 뭐였냐면 루트 하신 다음에 X끼리 빼서 제곱이고 Y끼리 빼서 제곱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5 나온다. 뭐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 넣어주면 되죠. r 자리에 루트 2가 들어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 m 자리엔 1 대입해주면 되는 거. 루트 2랑 1 대입하면 답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공식에다 숫자 집어넣으면 되고, 3번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x 절편이 마이너스 4다. 그 다음에 6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의 수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직선 정리해 주시면 3y는 6x 플러스 5, y는 2x 플러스 3분의 5. 그러면 이놈의 기울기가 2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랑 수직이라 그랬죠. 그러면 수직이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서 기울기가 2인 애랑 수직이려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요. x절편이 마이너스 4라는 거는 마이너스 4,0을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이걸로 그냥 식 써주시면 그 식 정리해서 답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 유형이야. 뭐 더 간단하게 풀이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그냥 딱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은 어떤 식이 원이 되고 싶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 이게 이제 원이 되고 싶다네. 이게 원이 되기 위한 조건. xy에 대한 2차식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내가 2개 얘기했어요. 2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그러니까 개념이 이거죠. x제곱이 아니지. 어떤 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 문제처럼 이런 식의 구조로 써 있는 애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쟤를 x끼리 y끼리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을 때 이 자리가 반지름의 제곱자리니까 이 자리가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 이게 조건 하나라 그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는 반드시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제 풀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연히 완전 제곱식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4가 필요하고 y제곱은 그냥 y제곱이고요. 4 한 번 더했으니까 4 한 번 빼야 되는데 k 있으니까 k-4 정도로 써지겠죠.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조건만 만족시키면 돼요. 여기가 4-k인데 여기가 반지름의 제곱자리여야 되니까 4-k가 0보다 커야 된다. 즉 k는 4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냥 답이죠. 만족하는 자연수 k는 1, 2, 3, 3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은 5번 보면 A는 3,0, 그 다음에 B는 3,-4, C는 0,-5.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랑
무게중심에서부터 직선 BC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하나씩 찾읍시다. 이거 무게중심을 찾아보면 무게중심 일반적으로 영어 알파벳 G 쓰는 거 알죠?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이 X좌표 3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거. 그럼 2겠네. Y좌표 3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는 이렇게 써지고요. 직선 BC도 한번 써보면 3, 마이너스 4랑 0, 마이너스 5. 그냥 식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Y 마이너스 Y 좌표,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좌표, Y 마이너스 Y 좌표, 그리고 X 마이너스 X 좌표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Y 플러스 4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이고 X 마이너스 3. 3 곱해버리면 3Y 플러스 12는 X 마이너스 3. 이거 최종적으로 정리한 직선은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15는 0.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서 답만 써주시면 되는 거 맞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루트 x 앞에 개수 제곱하시고 y 앞에 개수 제곱하시고 2 대입하면 2, 마이너스 3 대입하면 플러스 9, 그리고 마이너스 15의 절대값. 루트 10분의 4네요, 4. 이렇게 답 써주시면 돼. 이거 유리화한 게 답에 있죠?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라는 원이 하나가 있고요.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네 둘이 만나고 싶지가 않대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원의 중심 0,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2보다 어떻게 되는 거? 만나지 않으려면 얘가 더 커야 되는 거. D가 R보다 크다 뭐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거 수식으로 써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쓰면은 루트 2분의 00 들어가면 K의 절대값 이렇게 있을 거고 얘가 루트 2보다 커야 된대.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루트 2를 곱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풀어서 이제 답으로 써주시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K가 2보다 크거나 이게 답입니다.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니까 자연수 K의 최소값은 3이겠지. 이렇게 푸시는 거. 뒤에 넘어가서 이제 7번 보시면 세 점 A는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B는 0, 마이너스 1, C는 1,2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쓰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기본적인 방식이 이런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에다가 저기에 주어져 있는 세 개의 점, 즉 마이너스 3,2 대입해서 식 하나 쓰고 0,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식 하나 쓰고 1,2 대입해서 식 하나 써가지고 이거 연립해서 a, b, c를 구한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방식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하면 좀 풀이가 너무 길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푸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야. 근데 이렇게 풀면 너무 길어서 이제 수업할 때 뭘 알려드렸냐면은 원이 지나가는 세 점이 나오면 좌표가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A랑 C가 Y좌표가 똑같잖아. 그러면 이 Y좌표 똑같다는 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중심의 X좌표는 요 Y좌표가 똑같은 애들의 반대에 있는 요 X좌표의 중점이라 그랬지. 그래서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걸 바로 알 수 있다고요. 이거 원리가 뭐였냐면 이런 거라 그랬지. 어떤 원이 있는데 어떤 원이 마이너스 3,2를 지나가면서 1,2를 지나가. 그러면 얘랑 얘 한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 1,2지. 얘랑 얘 한 가운데 누가 있냐면 마이너스 1,2가 있잖아요. 얘랑 한 가운데. 그러면 여기 있는 요 x좌표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지. 여기 점선으로 찍은 애들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데 원의 중심에서 여기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이게 무조건 수직 이등분을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둘이 합동이라서 그렇다 그랬죠. 수직 이등분을 하기 때문에 요 점 역시도 얘랑 x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어. y좌표는 현재 모르는 상태고. 알았지? 그래서 이거 적용 어떻게 한다고? 좌표 같은 거 찾은 다음에 얘네들의 중점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중점의 x좌표가 원의 중심의 x좌표가 나온다고요. 그럼 원의 중심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인 상태니까 그 원의 중심을 이렇게 씁시다. 원의 중심을 마이너스 1, b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점까지 거리, 중심에서부터 점까지 거리는 반드시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중심에서부터 a까지 길이를 식으로 써보면 루트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서 제곱하면 4고 여기서 이거 빼서 제곱하면 b-2의 제곱이고, 이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같아야 돼요. 누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 이거 빼서 제곱하면 1이고 여기서 이거 빼서 제곱하면 b 플러스 1의 뭐 제곱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양변 제곱해서 뭐 이제 블라블라 풀어주시면 b가 뭐가 나오냐면 양변 제곱해서 풀면 b가 3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든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든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든 그냥 다 반지름이니까 아무거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가시면 8번인데 8번 이거죠. a가 마이너스 3,4, b는 2,5.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y는 x 위에 점 p라고 돼 있어요. y는 x 위에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p다 라고 써 있는 순간 y는 x 위에 점이면 니네가 자동으로 어디부터 나오고 시작해야 되냐면 a,a라고 써놓고 시작하라 그랬지.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a,a인 거야. x좌표를 a라고 하면 그거 대입했을 때 y좌표도 a인 거니까 여기까지가 자동이죠. 여기까지 써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해달라 그랬냐면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 그러면 ap제곱 bp제곱을 써보면 ap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지. a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a 마이너스 4의 제곱. 루트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놈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bp제곱 하면은 a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a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고 써져요. 이거 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4a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54라고 정리가 되거든. 이거 전개 다 해서 계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듯이 4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한 번 더 했으면 한 번 빼야 되고요. 이거 마저 완전제곱식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되겠네. 38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16이니까, 38 맞구나. 16이니까. 그래서 최소값이 몇 나온다? a가 2일 때 최소값 38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9번 연립부등식이라고 써있네. 절대값 2x-1 요게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애가 하나가 있고 3x제곱 마이너스 19x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각각의 부등식 풀 줄 아냐? 기본기 물어본 거예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인데 근데 여기 밖에 있는 애가 상수, 양수면 이 밖에 있는 게 양수면 공식 쓸 수 있다 그랬죠.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 얘가 마이너스보다는 작고 또는 플러스보다는 크다 이렇게 쓰는 거 공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2x가 0보다 작은 거니까 x가 0보다 작다라는 게 하나 나올 거고 여기는 2x가 2보다 크다는 거니까 x가 1보다 크다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부등식 푸는 거. 요 두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 맞죠? 여기가 1이고 둘 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식모양이 3x-1에다가 x-6 한 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사이값이니까 2차 부등식 푸는 거 설마 모르진 않지. 이렇게 풀려요.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공통부분을 찾아보자. 0이 여기 있고 0보다 작다. 1이 여기 있고 1보다 크다.
근데 3분의 1부터 6까지 6이 여기 있고 3분의 1은 뭐 이런 데 있을 거니까 3분의 1부터 6까지 공통 부분 찾으면 여기 영역 얘기하는 거죠. 여기 영역. 그러면 최종적인 해의 모양은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인 x 다 더해달래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정수인 x들 쫙 갖다가 써보면 2, 3, 4, 5, 6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다 더해주신 게 답이죠.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시면 2차 함수 그래프 하나 던져줬고요. 얘가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2, 이게 y는 fx랍니다. 근데 f에다가 2분의 x-k라고 하는 애를 집어넣어서 0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해를 풀어봤더니 이 해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라고 나온대요. 이거 만족하는 k값 찾아달래. 정석대로 그냥 풀어드릴 건데 정석대로 푸는 방식은 이런 식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면 fx가 뭐라고 써진다? 최고차 한계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의 형식으로 써진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요 식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x자리에 어디 갔어? 여기 있는 요 x자리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요 x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떤 식으로 써지냐면 a에다가 2분의 x-k 플러스 1 그리고 2분의 x-k 마이너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제 정리 한번 해드리면 a에다가 2분의 이거 통분하면 x-k의 플러스인 거 아실 거고 여기는 2분의 x-k의 마이너스 4라는 거 알겠죠? 이거 통분하면 이런 구조. 그럼 이걸 풀었을 때 무슨 구조로 나올 거냐? 이게 0 되는 게 k-2죠. 그러니까 이쪽에 0 되는 값이 x는 k-2지. 그 다음에 이쪽에 0 되는 값이 x는 k 플러스 4잖아. 그럼 이게 사이값으로 써질 거니까 x가 어떤 모양으로 써질 거다? k-2부터 k 플러스 4의 모양으로 써질 거다. 근데 이 결과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될 거고 여기 있는 애가 3이 나와야 되지. 그럼 이거 만족시키는 k값은 그냥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게 정석이야.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게 정석이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고 사실은 어차피 2차 부등식은 그러니까 딱 기본적인 모양의 2차 부등식은 풀었을 때 해가 무조건 그 경계값을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값이라고 하는 건 fx가 0보다 크다 작다를 풀게 되면 결국 요 2랑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가 해로 나온다고.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기본 방식으로 푸세요. 그러니까 2랑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의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이런 식의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요 마이너스 3이랑 3을 여기다가 집어 넣었을 때 그때가 경계값이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이 여기 들어가 봐. 3이 여기 들어가면 2분의 3 마이너스 k라는 애가 나오는데 2분의 3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이게 요 fx의 경계값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값이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큰 거 집어넣었으면 큰 거 나오고 작은 거 집어넣었으면 작은 거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대소관계가 뒤바뀔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큰 거 집어넣으면 큰 거 나와야 돼. 그럼 이거 정리하면 3-k가 4라서 k는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의 풀이가 돼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아무 모순이 안 생기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이제 이게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 아니야. 경계값이면 되니까. 요때도 k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거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풀리는데 아무 이상이 없거든. 근데 어느 정도 센스껏 적당히 풀이하는 방법이고 경계값만 확인하면 된다 뭐 이런 풀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정석대로 풀어도 시간은 전혀 안 부족하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풀면 시간이 부족할 일도 없어. 저딴 꼼수 몰라도 돼.
11번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 A라고 되어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B, 마이너스 3이래요. 문제에 나와 있는 건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나왔는데 그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에. 그러면 여기 그냥 공식 물어보는 거잖아, 니네들한테. 공식 한번 써볼게요. X좌표 써보면 2 더하기 1분의 2하고 뒤에 거, 2하고 뒤에 거 2b지. 그리고 1하고 앞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이 값이 X좌표가 몇 나와야 돼? 3 나와야 돼. 계산하면 B값은 몇 나오냐? 5 나오는 그림인 것 같죠? 그 다음에 Y좌표 찾으면은 2 더하기 1분의 2 하고 나서 뒤에 거 마이너스 6일 거고, 1하고 앞에 거 덧셈은 몇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A 값은 몇인 것 같고 0인 것 같고, 그래서 A는 0이고 B는 5가 나와 있는 상태야. 근데 여기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 선분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구해달래요. A 좌표가 나왔어. 마이너스 1, 0이라고. B 좌표도 나왔어. 5, 마이너스 3이라고. 근데 이 상태에서 A, 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물어봤네. 솔직히 외분점 공식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풉시다. 이걸 뭐 내가 계산해 드릴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풀어서 답 찾으시길 바래. 그 다음에 12번 가시면 12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한 개 0보다 작다. 이거 만족하는 해가 없대요.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으려면은 좌표란다. 수직선에다가 쟤네들의 해를 표현했을 때 공통 부분이 없어야 되지. 그러면 우선 해를 써보자. 저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인 거니까 이거 풀면 x가 작은 것보다 작고 3보다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풀리는 게 위에 거야. 그 다음에 이 아래 거 잘 보시면, 위에 건 풀었고 이 아래 거 잘 보시면 그 각각의 경계 지점이, 요거 경계값은 마이너스 1이고 이거 경계값은 a제곱 플러스 2a잖아요. 근데 이게 구조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a제곱 플러스 2a랑 마이너스 1을 한번 비교를 해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a제곱 플러스 2a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있는 a제곱 플러스 2a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의 최소값,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기본적인 구조상 여기 있는 요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무슨 구조일 수밖에 없다? 앞에 마이너스 1이 써지고 뒤에 a제곱 플러스 2a가 써지는 그림일 거다. a가 뭐만 아니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니까 좀 곤란한데, 그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얘가 작은 값이고 얘가 큰 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a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그러면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냐?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식이 어떻게 돼? x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 아니야? 그러면 제곱이 음수가 될 수 없죠. 제곱은 0보다 작을래야 작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어차피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쪽에 해는 있다 없다? 해가 없다야. 이해되시지? 이렇게 되면 a에 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 공통 부분을 표시했을 때 해가 안 나와야 되지. 그럼 이제 표시 한번 해볼게. 여기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대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부터 a제곱 플러스 2a까지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 부분이 없으려면 a제곱 플러스 2a가 이쪽에 가면 안 되지. 이쪽에 가버리면 이러면서 겹치는 부분이 생기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어지려면 저 a제곱 플러스 2a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냐면 3보다 앞쪽. 그럼 겹치는 거 없지.
또는 3이어도 돼요. 3이어도 얘가 어차피 구멍이라서 겹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2a가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위치해야 해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 이제 풀어드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 뭐 풀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뭐 이런 식으로 써지겠네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근데 여기 앞에 전제가 뭐였어?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전제였어. 그럼 이거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제외하고 0하고 1 이거 4개가 우선 답이야. 알았지? 우선 이거 4개가 답인데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게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차피 이놈의 해가 있다고 없다고? 해가 없다고. 얘 해가 없으면 얘가 무슨 해를 갖든지 간에 얘네 둘이 공통인 해를 찾았을 때 해가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을 푼다는 건 이 식과 이 식의 공통인 해를 찾는다는 얘긴데 어차피 얘가 해가 없으면 얘가 무슨 해를 갖건 공통인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존재하질 않는데. 그러니까 공통인 거 어차피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다에 대한 조건으로서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안 나오냐 왜?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a가 뭐뭐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뺐다가 넣었다가 이게 아니고 그냥 이거 무지성으로 뭐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답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입니다 라고 썼으면 반만 맞은 거야. 서술형이면 점수 깎인다고. 서술형 문제였으면 점수를 깎인다고요. 여기 나눠줘야 돼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랑 아닐 때랑 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만 맞은 거야. 반이라도 맞은 게 어디긴 하냐만. 아무튼 문제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뭐 많이 본 거죠. 2x 플러스 y는 0이다. x-2y 플러스 5는 0이다. mx 마이너스 3y 플러스 10은 0이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뭐 교재에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어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 셋 다 뭐 할 때? 평행할 때. 두 번째, 3개 중에 2개만 평행하더라도 삼각형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 그랬냐면 3개의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버리면 삼각형이 안 나온다 그랬죠. 요 이제 3가지 상황을 알려드렸는데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첫 번째 상황이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거 기역이라고 그러고 이거 니은이라고 하고 이거 디귿이라고 하면 애초에 기역이랑 디귿이 평행할 수가 없어. 모양이 3개가 평행하려면 말 그대로 셋 다 평행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평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숫자 보니까 쟤네들이 평행이 안 돼서 우리가 이제 요 첫 번째 케이스는 요 문제에 한해서는 등장할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대부분 문제에서 요 첫 번째 케이스가 등장하는 경우가 없지. 그럼 저 두 번째 케이스 무슨 상황이야? 두 직선만 평행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 둘은 어차피 평행이 안 되니까 기역이랑 디귿이 평행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네 둘이 평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네들의 평행 조건은 비율이 같아야 되죠. 다시 얘기하면 x의 비율 n분의 2가 같아야 돼. 뭐 y의 비율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고. 그럼 얘네 둘이 같으려면은 m값이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이랑 디귿이 평행하려면 얘네 둘이 이렇게 평행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비율이 같아야 되니까 n분의 1 x 비율이랑 y 비율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2겠죠. 그럼 이때 m값은 뭐 2분의 3일 것 같고요.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야? 요거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거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직선의 교점을 먼저 찾으세요. 그럼 얘네들의 교점은 이렇게 찾을 거 아니야. 2x 플러스 y는 0이다. 여기에다 2배 하면 2x 마이너스 4y는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이지. 연립해서 y는 2라는 거 찾으면 되고 x는 마이너스 1인 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 교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라고? 마이너스 1,2라고. 그럼 그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여기에다 어떻게 하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 플러스 10 한 개 는 0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m 값은 몇 나온다? 4가 나온다.
뭐 하는 거야? 4가 나온다. 만족하는 m값 몇 개? 3개. 이렇게 갖다가 더해 주시면 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교재에 다 있었던 거니까 푸셔야죠. 그 다음에 14번에 등장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림 보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 푸는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 엄청 간단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딱 한 번 연산하면 풀리는 문제. X축에 접하는 원이 하나 나왔대요. X축에 접하는 원이 하나 나왔는데 얘 지름의 길이가 4래. 그러면 이 중심은 2일 거 아니야? 당연히 이제 원점이니까 여기 XY축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뭐라 그랬냐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4,0이 있는데 여기서 접선을 그려달래. 그때 뭘 구해달라 그랬냐? 이 접선의 Y절편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접선식 써달란 얘기지. 그럼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이런 식이겠죠. 제일 기본적인 풀이는 이 원의 방정식을 먼저 쓰셔. 중심이 0,2니까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 2 제곱하면 어차피 4 이렇게 써지죠. 이게 이제 원이고 이 직선식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몰라. 기울기는 모르니까 m으로 쓰고 마이너스 4,0이라는 점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 식이 뭐라고 써진다? y는 m 하고 나서 x 플러스 4 정리하면 어차피 여기 있는 이 직선이랑 이 원이랑 접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만 식으로 써주면 되죠. 저 직선 정리하면 mx-y 플러스 4m은 0인데 이 직선에서부터 원의 중심 0,2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인 2랑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거 한번 풀어주시면 m값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m값을 토대로 식이 완성이 될 거고 그 완성된 식의 y절편 구해달라는 거니까 여기서 m값 찾아가지고 집어넣어서 y절편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안 할게요. 뒤에 계산은 해보셔. 15번 뭐라고 돼 있냐? 마이너스 1,3이랑 3,5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요. 원 한번 구해볼게.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우선 2분과 2분의 중점을 구하세요. 그게 이제 원의 중심이라고요. 점, 이게 지름의 양 끝점. 원이 이렇게 있어.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지. 그러면 중점 찾아보면은 1,4 뭐 이렇게 나오죠. 중심 1,4.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의 길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1,4인 상태에서 뭐 마이너스 1,3도 있고 3,5도 있으니까 뭐 이 길이 구해도 되고 이 길이 구해도 되고 이 길이 절반으로 가도 되고 아무튼 길이 구하면 돼요. 구하면 루트 5라고 나오는 것 같네.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 완성이 된 거죠. 근데 뭐 하라 그랬냐면 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해달래요. 그럼 뭐 이런 식일 거야. 여기 y축이 있고 여기 x축이 있는데 중심이 1,4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니까 원이 뭐 이 정도로 그려지지 않겠냐고. 근데 뭐라고 써있다? 얘가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고 원의 중심을 M이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y축과 만나는 두 점 PQ가 여기랑 여기 있거든. 여기가 M이고 그리고 삼각형 넓이 구해달래요. 이 삼각형 넓이 구해달라 그랬는데 이 원의 방정식이 우선 어떻게 써짐? 이 원의 방정식이 써지는 구조가 x제곱 x-1의 제곱 y-4의 제곱은 5 이렇게 써지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이제 y축과 만나는 점이 궁금해. 그러면 x에다 0 대입하면 되거든요. x에 0 대입하면 이거 1이니까 넘기면 y-4의 제곱이 4야. 이 얘기는 y-4가 2가 되든지 마이너스 2가 되든지 정리하면 y가 6이든지 아니면 2든지 이 뜻이거든. 다시 얘기하면 얘가 0,2라고 썼으면 얘는 뭐라고 써진다? 0,6이라고 써진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 길이가 몇이 나온다? 4가 나온다.
삼각형 밑변이 나왔으니까 이제 높이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높이가 어차피 이거잖아, 이거. 높이 어차피 이거야. 그럼 이 높이는 뭐냐? 여기 있죠, 여기. 얘 x 좌표가, 중심의 x 좌표가 몇이다? 1이다. 그러니까 이 높이 1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2분의 1, 4, 1 이거 곱해주면 답이에요. 또는 여기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얘가 1,4라 그랬으니까 여기 길이가 1인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거 알거든요. 그럼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5야.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가 2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가 2면 여기도 당연히 2일 거고. 이런 식으로 밑변 길이 구해도 되고요. 어떤 순서로 푸느냐의 차이야. 그 다음에 16번 가보시면 16번 1 플러스 k에다가 x 4 마이너스 2k에다가 y 그리고 10 마이너스 2k는 빵이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기억에서 뭐 하라 그랬냐?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달래요. 그럼 뭐 집어넣어주면 되지.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6y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12는 0. 요 직선 이름은 y는 마이너스 2잖아요.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을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해달라 그러면 니네 어떻게 표현한다고 배우셨어? 마이너스 2 찍고 이렇게 긋는다고 배웠잖아. 가로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x축과 평행하다라는 표현이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그냥 기억은 당연히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k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달래요. k에다 2분의 1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 2분의 3에다가 x 2분의 1 들어가면은 그냥 3y 2분의 1 들어가면은 여기는 9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 직선의 y절편 구해달래. y절편 구해달라는 건 x에다 0 대입해달라는 얘기죠. x에다 0 대입하면은 3y 플러스 9가 0이니까 그때 y절편은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당연히 참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나오면 머릿속에서 우리 중간고사 때 봤던 내용들 생각이 나셔야 되지.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면 k에 대한 항등식 얘기하는 겁니다. k에 대한 항등식은 풀이를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k 들어간 덩어리끼리 묶어 안 들어간 덩어리끼리 묶어 는 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다 이렇게 푼다 그랬지.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식을 k가 들어간 덩어리로 묶고 k가 안 들어간 덩어리로 묶어서 는 빵 만들면 돼요. 그럼 k 들어간 애들이 kx 마이너스 2ky 마이너스 2k k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k 안 들어간 애들이 x 플러스 4y 플러스 10일 거니까 이거는 빵이고 이거는 빵이다 해서 연립해서 xy 찾아보시면 2,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찾아보면 2,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는빵 연립해서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이게 틀렸습니다. 계산해보면 그래. 이거 간단한 연산이니까 한번 해보셔. 그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갑니다. 17번 문제 잘 보셔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n-2에다가 x제곱 플러스 n-2에다가 x 플러스 4분의 3이 0보다 크고 싶다. 정수 m의 최대 최소 구해달래요. 부등식에다가 저기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부등식이라고 써있는 거랑 2차 부등식이라고 써있는 거랑 그 디테일 자세한 풀이가 살짝씩 달라져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부등식이라고 써있는 거랑 2차 부등식이라고 써있는 거랑 풀이가 살짝 다르다고. 어쨌든 지금 여기는 부등식이라고 써있으니까 m값이 2가 아닐 때랑 m값이 2일 때랑 나눠져야 돼. m값이 2가 아니라는 거는 m값이 2가 2보다 클 수도 있고 m값이 2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m값이 2보다 크면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질 거고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과 교점이 없어야 항상 0보다 커지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려면 m값이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교점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해석을 하시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m값이 2보다 작을 수도 있다고. 근데 m이 2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큰 건 불가능하다고. 알았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가 어떻게 된다? m값이 2일 때.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거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m값이 2면 어떻게 되냐? 2 들어가면 빵빵 4분의 3이 0보다 크다. 이거는 무조건 참이지. 그러니까 m값이 2일 때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인 거죠. 그래서 m이 2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답이야. 답. 이제 이쪽 풀게요. m이 2보다 큰 상태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판별식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지?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0보다 작다. 땡땡 정리되고, 이것도 뭐 전개했다 다시 묻고 있던데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n-2로 묶습니다. 그러면 n-2 하고 나서 여기 계산한 게 3에다가 이거 계산하는 n-2 묶였으니까 마이너스 3만 이렇게 써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n-2로 묶었으니까 하나 쓰고 여기 n-2 묶여서 들어갔으니까 3만 써주면 된다고. 마이너스 3만. 그럼 이거 정리하면 n-2에다가 n-5잖아. 그래서 m값이 몇부터 몇까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써져. 이거 만족하는 정수는? 만족하는 정수 m이라 그랬지? 만족하는 정수 m은 3하고 4가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m이 2도 된다 그랬으니까 m값으로 가능한 건 2, 3, 4 이렇게 3개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2, 4 더해주세요.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이렇게 설명했던 거,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의 형식으로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AP의 길이 뭐라고 쓸 수 있어? AP의 길이는 이게 x 플러스 2의 절대값이죠. 그 다음에 2배 하고 나서 BP 길이는 뭐라고 써지냐면 x-7의 절대값이고, 이거 이제 어떻게 풀어드리면 되는 거? 이렇게 풀어드리면 되는 거.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14 12 마이너스 3x 여기 계산하면 12니까 이렇게 되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말이 안 되는 거 느껴지죠? 말이 안 돼요. 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랬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잖아. 얘 만족하는 해 없습니다. 이상한 꼼수 부리지 말고 제발 그냥 좀 푸세요. 이거 푸는데 솔직히 말해서 몇 초 걸리지도 않는데, 그 연산 연습 열심히 하면은 저 계산 열심히 하면 몇 초 걸리지도 않아. 근데 뭐 이렇게 이상한 꼼수 부리고 있는 거야 자꾸. 그냥 푸세요. 3개 나눠서 푸는 게 안 힘들잖아. 그 꼼수 쓸 수 있는 상황도 얘기를 해드렸잖아. 근데 이제 그 꼼수 언제 쓸 수 있는지까지 얘기를 해드렸고, 왜 그게 가능한지까지 얘기를 해드렸어. 니네가 왜 그렇게 풀어도 되는지 모르는 건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푸는 게 참인지, 왜 그렇게 푸는 게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모르는 거는 다 뻥이라고.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는. 아무튼 마이너스 2하고 7 사이면 이거 어떻게 된다? 양이니까 그대로 갖다가 쓰고, 이거 이제 음이니까 마이너스 갖다가 붙이겠죠. 이게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이거 16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4. 그래서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 부분 구해주시면 뭐라고 써진다?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습니다. 이런 식의 범위가 하나가 답으로 나오겠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x가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갖다가 풀어주시면, x가 7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 둘 다 양수니까 x 플러스 2 그리고 2x 마이너스 14 여기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12니까 24
x가 8보다 작거나 같다. 7보다 8보다 x는 7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해서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죠.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거 4고 제일 큰 거 8이니까 이제 OP의 길이 최대 최소 구하라면 10인데 이거 또 꼼수 부린다고 이거랑 이것만 한 새끼 있을 거라고, 이거랑 이것만 한 놈들 있을 거라고 분명히. 꼼수 부린다고 처음 거랑 끝에 거, 가운데 거 보통 맨날 되던데요. 가운데 거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만 해가지고 답 찾아야. 근데 맨 앞에 거 했는데 답이 안 나오지. 이상한 요령 부리다가 문제가 오히려 꼬여요. 이상한 요령 부리지 말고 원리대로, 개념대로, 아는 대로, 수학적으로 모순이 안 생기는 그 방향대로 푸는 거야. 이상한 꼼수만 늘어가지고 애들이 뭐 처음 거 끝에 거만 하면 되던데요, 뭐 이딴 얘기.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내는 거지. 그리고 처음 거랑 끝에 것만 뚝딱 해가지고 푸는 애들 엿먹여야 되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생님들도 웬만큼 다 아세요. 19번으로 갑니다. 상자에다가 떡을 담는데 한 상자에 6개씩 담으면 떡이 13개가 남는다. 한 상자에 6개씩 담으면 떡이 몇 개가 남는다? 13개가 남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상자에다가 상자 하나당 8개씩 담으면 한 개의 상자가 남고 상자 한 개가 남고 그리고 요 상자 한 개를 제외한 마지막 상자의 떡이 2개 이상 5개 미만이래. 이거 뭐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간단하게 식을 써볼게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떡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고? 상자가 x개 있다고 했을 때 떡의 개수는 6x 플러스 13만큼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이상이라 그랬고 미만이라 그랬어. 뭐 이상이라고? 8개씩 담았을 때 상자 한 개가 남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상자가 이렇게 있어. 상자가 이렇게 x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 상자가 비었대잖아. 상자 한 개가 비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 맨 마지막 거 제외한 요 떡이 들어있는 마지막 상자에 2개 이상 5개 미만이라 그랬거든. 그럼 여기에 2개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자가 몇 개 있을 거냐면 x-2개가 있겠죠. 총 x개 있는데 이거 제외하고 여긴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8개씩 들어간 상자가 x-2개가 있고 마지막에 들어있는 상자 개수가 2개 이상이 마지막에 들어있는 떡 개수가 2개 이상이라 그랬고 8개씩 들어간 상자가 x-2개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상자에 들어가는 떡의 개수가 5개 미만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부등식 풀면 끝이에요. 부등식 풀면 끝이야. 그럼 이 앞에 있는 부등식, 이런 부등식 이렇게 푼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번 풀어서 쓰고 이렇게 한번 풀어서 쓰고 공통인 거 찾으면 된다고.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거 풀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 앞에 있는 거 풀면 x가 2분의 2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계산해보면 요 뒤에 거 갖다가 풀면은 x가 12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x값이 12보다는 크고 2분의 27, 다시 얘기하면 13.5보다는 작거나 같아. 근데 상자 개수는 말 그대로 개수 몇 개냐라는 거니까 상자의 개수는 13개겠죠. 몇 개냐 이건 거니까 13개. 13개고 그때 떡의 개수도 물어봤어요. 상자의 개수가 13개면 떡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 이게 어차피 떡의 개수잖아요. 상자가 13개 있다 그랬으니까 x에다 13 집어 넣어주면은 이게 91인가 나와요. 이게 전체 떡 개수니까. 그래서 둘이 더한 게 답입니다. 뭐 앞에서 한두 번 설명했던 거라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봅시다. 20번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있어. a가 a,-1, 그 다음에 b는 2,4, 그 다음에 C는 5,-2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A의 이등분선이 BC랑 만나는 점의 좌표가 4,0이랍니다. 그림. 대충 그냥 대충 그렸어. 말 그대로.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별로 없어서.
각 A를 2등분해 달래요. 요 각 A를 2등분하는 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요거 2등분하는 선이 여기랑 만나는 점의 좌표가 D인데 여기가 4,0이래요. 그때 A의 값의 곱을 구해달래.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삼각형 내각의 2등분선의 성질 AB 대 AC는 BD 대 CD.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한 게 보통은 이 길이랑 이 길이 주고 이 점 구하라는데 얘는 거꾸로잖아. 이 점 주고 뭐 여기 길이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몇 나오냐? 4, 2루트 5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면은 그냥 루트 5죠. 그럼 여기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여기가 2대 1이라는 거는 여기 길이, AB 대 AC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이게 2대 1이란 뜻이죠.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건데 여기 대 여기 비율이 2대 1이니까 이거 대 이거 비율이 2대 1일 거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산수야. 나머지는 산수. AB의 길이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돼? AB의 길이 식으로 써보면 A-2의 제곱 플러스 25죠. 그 다음에 AC의 길이 식으로 써보면은 A-5의 제곱 플러스 1이지. 이게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이거 이제 풀면 돼요. 어떻게 푸는지 알잖아.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 물론 이제 제곱을 하겠지. 내항의 곱을 먼저 쓰고 제곱까지 하면 2가 4가 될 거고 여기 안의 식이 A-5의 제곱 플러스 1일 거고요. 이쪽은 그냥 제곱했으니까 근호만 벗겨진 상태에서 이 정도. 여기 전개하면 4a제곱인데 a제곱 넘어오면 3a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10a인데 마이너스 40a겠지. 마이너스 40a인데 여기 마이너스 4a 넘어오면 마이너스 36a지. 그 다음에 여기 25에다가 26인데 4 곱하면 104일 거고 여기 이제 25에다가 29 넘어오면 마이너스 29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거 필요 없지 않나?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럼 이게 75죠. 그럼 이 방정식 간단하게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5.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란 얘기 아니에요. a의 모든 값의 곱이잖아. 두근의 곱, 두근의 곱, 두근의 곱. 1분의 25, 두근의 곱 25입니다. 전 뭐 풀 필요 별로 없어요. 저것도 막 인수분해 안 된다고 근해 공식 하고 있고 그것도 웃기잖아. 그 다음에 21번 마지막 문제네요. y는 x-4랑 y는 x에 동시에 접하고 0,0을 지난대.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또 이상하게 푸는 애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림 하나 그리면 끝이야. x축, y축이 있어요. y는 x 먼저 표시할게요. y는 x. 그 다음에 y는 x-4를 표시하면 요 정도 느낌이겠지. 어떤 원이 여기에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에 공 하나가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야. 여기 동시에 접하려면 여기에서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 여기서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 여기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 공 하나가 여기를 굴러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지? 그 상태에서 어딜 지나가야 돼? 원점을 지나가야 돼. 원점을 지나가면서 다시 얘기하면 요 점을 지나가면서 공이 여기에 딱 낑겨야 되잖아. 그럼 공이 무슨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으로 딱 낑길 거거든. 원점 지나가면서 여기 공이 딱 낑겨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냐?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돼요.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x-y는 0이라는 직선이랑 x-y-4는 0이라는 직선.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2분의 상수한끼리 갖다가 빼면 4, 다시 얘기하면 2루트 2거든. 근데 여길 왜 구했냐면 이게 원의 지름이야. 그렇잖아.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이게 원의 지름일 수밖에 없죠. 그 원의 지름이 2루트 2인 거니까 우리가 방금 구한 건 원의 반지름이라고. 원의 반지름이 루트 2야. 그러면 원의 반지름 나왔으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직선의 기울기는 직각 삼각형으로 해석을 해달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얘네들 기울기가 1이잖아요. 얘네들 기울기가 1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그은 요 선 있지. 요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요 선. 요 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러면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게 무조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거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게 무조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왜? x 증가량이 이만큼, y 증가량이 이만큼. 근데 같아야 기울기가 1이지. 여기도 x 증가량은 이만큼, y 증가량은 내려가는 거니까 이만큼이긴 한데 내려가는 거. 근데 아무튼 길이는 같아야지 약분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어차피 원점 통과한다 그랬고 원 중심은 여기 있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2거든요. 반지름의 길이라서. 반지름의 길이라서 루트 2야. 근데 임의의 직각삼각형을 이 점하고 이 점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띡띡 만들면 직각삼각형을 띡띡하고 만들면 어떻게 된다? 직각삼각형을 띡띡 하고 만들면 이 길이랑 요 빨간색 길이랑 요 빨간색 길이랑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저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가 루트 2잖아. 그러면 길이가 당연히 1이겠지. 1대 1대 루트 2.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1대 1대 루트 2. 근데 요 점의 좌표가 뭐라 그랬다고? 0,0이라 그랬다고. 그럼 0,0에서 한 칸 한 칸 움직인 거잖아. 0,0에서 한 칸 한 칸 움직였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이거인 상태에서 중심의 좌표는 뭐라고 써질 수밖에 없다? 1,-1이라고 써질 수밖에 없다. 0,0에서 한 칸 오른쪽 한 칸 아래로 x축으로 한 칸 움직이고 y축으로 한 칸 내려가는 거 중심 이거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뭐라고 써진다?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2다 이렇게 써지는 게 원의 방정식이야. 원의 중심의 좌표가 뭔지 몰라가지고 적당히 갖다가 적당히 쓴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 뭐 여기까지 길이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다 뭐 이래가지고 복잡한 식으로 풀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름 알아 여기 2루트 2야. 그럼 반지름 루트 2겠지. 반지름 루트 2인 상태에서 원점에서 1대 1대 루트 2일 수밖에 없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심플합니다. 이게 무슨 막 식 세워가지고 풀이할 만한 그런 문제도 아니거든 사실은. 여기까지 2021 백마 정리해드린 거고 뭐 다음 시험 볼 때 봅시다.